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연구원의 김원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충남 노인 교통비 지원 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고요. 본 연구는 저와 같이 일하는 김윤식 박사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 조사는 정책을 수혜받는 집단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표본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룹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그룹이 한정된 표본 편의의 문제를 좀 해소하고 이게 충남에서 시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어떤 비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 단위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전국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노인 실태 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책이 2019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2017년 자료하고 2023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2020년 자료도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0년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수혜를 받는 충남 거주 75세 이상 노인하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지역의 7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에서 74세까지의 노인, 그러니까 75세 이상과 75세 미만 노인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룹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중차분 모형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분석에 대한 내용은 좀 밑에 보시면 충남 지역과 다른 지역의 75세 이상 노인들 간의 비교, 이거를 지역과 시점 비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75세, 충남에 거주한 75세 이상 노인과 충남에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하 노인, 이 부분을 계층과 시점의 비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중차분 모형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험군, 그러니까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무료화의 정책 대상자죠. 요걸 이제 점선으로 표시를 했고, 그와 비교가 되는 대조군이 이제 실선인데, 기본 가정을 읽습니다. X축이 정책이 시행 전후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Y축이 효과라고 한다면, 정책이 시행되기 전과 후에 대조군과 실험군의 어떤 변화 추세는 동일하다.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험군은 정책 시행 이후에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 가파르게 상승한 기울기와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는 실험군의 추세의 차이를 뺀 것이 정책 효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노인 실태조사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조사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던 변수는 남녀로 구분된 성별, 연령, 혼인 상태, 학력,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거주 지역, 그 다음에 외출 횟수, 외출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을 받는지의 여부, 그리고 생활비 부담 요인, 이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대중교통 만족도에 대한 변수도 있었는데 2017년에는 이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분석은 할 수는 없었고요. 나머지 변수를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버스를 이용할 확률이 증가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분석했는데요. 이 표에 보시면 모형 1, 2가 있는데 모형 2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형 1은 설문자의 개인 특성을 이제 통제하지 않은 모형이기 때문에 이걸 통제해서 분석한 결과 모형 1을 가져가면 지금 보시는 표는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하고 충북과 전북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의 비교를 한 겁니다. 거기에 2017년, 2023년 비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시행 전후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비교를 했다. 먼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충남 거주 75세 이상 노인 맨 위에 있는 그 변수를 보시면
70세 노인들은 충북과 전북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서 외출 횟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여기 마이너스 0.049 이렇게 개수가 추정됐죠.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75세 이상 노인들, 충남과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2017년 대비 2023년에 외출 활동이 줄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2023년에 봤을 때 외출 활동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버스 이용 확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그 효과가 충북과 전북에 비교할 때 얼마나 그럼 좋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 1.7배 정도 대중교통 버스 요금 무료화를 통해서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확률이 충북과 전북에 비해서 약 1.7배 정도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표는 버스 이용 확률에 대해서 75세 이상 노인하고 75세 미만 노인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75세 미만 노인에 비해서 정책 효과가 높게 발생을 했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75세 미만 노인 간에는 차이가 별로 없더라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를 이용해서 외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외출 횟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외출 횟수가 중요한 이유는 고령자분들께서 외출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사회 참여 활동을 해서 외출을 많이 하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외출 횟수가 얼마만큼 증가나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요. 충남 지역하고 충북 전북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의 외출 횟수는 충북하고 전북하고 비교하면 좀 적었습니다. 세 지역의 75세 이상 노인들은 2017년 대비 2023년에 외출 횟수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을 23년 그러니까 정책 시행 이후를 대상으로 해서 충북과 전북을 비교를 해보면 외출 횟수가 증가한 것을 2.87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월에 2.87만큼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저희는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통해서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은 충북과 전북 대비 외출 횟수, 버스를 이용한 외출 횟수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한 외출 횟수에 대해서 75세 미만 노인과 이제 비교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은 정책 시행 이후에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노인과 비교했을 때 버스를 이용한 외출 횟수가 증가했다. 월 2.56회만큼 증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제 통계적으로 좀 유의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수혜의 형평성은 7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제적 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그룹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충남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은 전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 외출 횟수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전국입니다. 충북하고 전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외출 횟수가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에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이런 그룹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스를 이용한 확률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75세 중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계층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 약 2.5배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5세 중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은 75세 미만 그룹에 비해서 월 3.95배 정도의 버스를 이용한 외출수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이거는 이제 교통복지 정책으로서의 어떤 중요성이 있다. 이제 이 정책을 보다 좀 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 부분을 좀 소개하면, 일단은 재원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주도가 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비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요금 정책으로만 대중교통 활성화나 어떤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효과를 위한 그런 정책으로 풀 것이 아니라 다른 버스 노선 효율화나 또는 정류장 접근성을 개선한다든지 또 고령 친화적인 버스 정책을 병행 투입해서 효과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또 사회적 고립 해소의 측면에서는 이제 이 정책을 통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횟수도 증가했고 외출 횟수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외출을 하고 이제 외출 방문을 하는 방문지에 어떤 기반 시설을 좀 확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통합 정책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데이터 기반 정책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효과성을 한 번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좀 체계적인 교통정책의 의사결정을 마련하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정책 관리 보도화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